유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. 성인의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히는 녹내장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위험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해마다 녹내장 치료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죠. 자, 오늘은 정상안암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, 장문 100원,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논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. 원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이 녹내장이라는 게 어떠한 질병인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 눈에 생긴 고혈압 같은 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 사람의 눈 안구 안쪽이 망막이라고 하는 그 신경층이 이렇게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층이 그 눈의 어떤 압력에 약간 취약해요. 네. 왜냐하면은 그 눈의 압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신경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아주 가늘고 미세한 혈관들의 그 혈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그 혈류 장애가 떨어지면서 신경이 이제 마르게 되는, 그럼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제 서서히 떨어져가는, 죽어가는 증상들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네.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고혈압처럼 그 눈의 안압이 높을 때 이러한 그 증상들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, 네. 오늘 주제인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압 정도는 정상인과 비슷한데 네. 이 혈류의 어떤 장애를 받게 돼서 녹내장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까다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네요. 일단 뭐 안압을 검사했을 때 이제 안압이 올라가 있으면 녹내장을 의심하고 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을 텐데, 안압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평소에 검진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젊은 녹내장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, 이런 젊은 녹내장이라는 건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을 말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꼭 뭐 포함이 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젊은 층들이라고 다 정상 안압 녹내장이 오는 건 아니고,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녹내장의 그 진단 비율이 20, 30대 층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 보면은,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특히 그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같은 전자기기를 좀 장기간 많이 보는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업무 환경도 이제는 뭐 서류 대신에 전부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하니까 이런 환경 자체가 눈에 불필요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, 20, 30대에서부터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나라의 그 건강의료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1년마다 종합 건강검진을 하는데, 네. 거기에 거의 녹내장 검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숫자가 늘다 보니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 환자가 이제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다면 정상안압 녹내장 증상이 일단은 뭐 어떻게 진행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? 정말 증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. 어허. 그리고 이 정상안압 녹내장은 또 한 가지 조금 좀 까다로운 점이, 우리가 이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할 때에 네. 그 일반적인 녹내장은 안압 자체가 높게 나와요. 그래서 검진을 할 때 본인 아무 눈에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안압이 조금 높으니까 안과 가서 녹내장 검사를 해보세요, 이렇게 권유를 받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, 네.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은 말 그대로 검진을 할 때에도 안압이 정상이니까 그냥 놓치게 되고요. 그렇겠네요. 그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전혀 없어요. 녹내장으로 인한 게 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본인이 뭔가 시력 보는 게 좀 불편해라고 느낄 때는 이미 이제 말기 상태인 거죠. 네. 특히 조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녹내장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. 예. 어떠한 증상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, 물론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진행된 녹내장인 경우가 많은데, 우리가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제 언제부턴가 비교적 그 가운데 정면을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은데, 바깥 시야라고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주변부 시야. 주변부 시야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뭔가 어두워진 느낌이 든다. 또는 어떤 주변부의 한 부분만 약간 그림자처럼 져 보인다라는 이런 느낌이 오게 되면은, 네.
이러한 것들이 이제 녹내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전형적인 시력 손실의 한 증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갑자기 시력이 뭐 안 좋아졌다던가 시력과 녹내장은 관계가 어떻습니까? 거의 말기에 가서야 이제 중심 시력에 영향을 받게 아하. 되니까요. 네. 네네.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시력은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나올 있는 수 거군요. 있죠. 네네. 예.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나 휴대전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하는데 녹내장의 발생 원인 이렇게 이제 눈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밖에도 어떠한 원인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도한 그 환경적인 요인, 눈을 과도하게 쓰는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이런 환경도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역시 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어. 없어요. 그래서 자기 집안의 뭐 아버님 또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은 본인한테도 상당히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녹내장의 질병 그 생기는 기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신경의 혈류장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눈의 혈관의 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전신 증상들이 있으면 위험 확률이 확 올라가요. 가장 네. 대표적인 게 뭘까요? 당뇨 같은 거, 어허. 고혈압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, 네. 눈만 놓고 볼 때는 이제 고두근시인 분들, 음. 이 고두근시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신경 자체도 굉장히 이제 얇아져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두꺼운 신경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안압에도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은 거죠. 그렇군요. 특별한 뭐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시야 검사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. 그래요. 특히 그 정상안압 녹내장애라고 하는 것은 안압 자체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. 사실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녹내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야 검사라고 하는 이제 안과에서 하는 특수 검사인데 네. 사실 이 검사가 그렇게 많이 번거롭거나 시간을 많이 요하지는 않거든요. 요즘은 굉장히 그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기본적인 시야 검사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정기 검진을 뭐 받아서 나는 안압이 정상이니까는 뭐 이상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가실 일이 있을 때 네. 한 번 제가 시야 검사를 안 받아보셨으면 한 번 정도는 특히 이제 40대 이후에는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치료하면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? 되게 이제 녹내장을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우리 고혈압도 완치라는 얘기는 잘 안 쓰죠. 네. 관리한다고 그렇죠. 얘기를 많이 해요. 계속해서 약을 네, 드시고 음식 하면서 조절하면서. 그 혈압의 레벨을 이제 조절한 것처럼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. 이제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결국은 조절이 안 되면은 신경이 서서히 마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게끔 그 적당한 자기 눈에 맞는 안압.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닌 건 오늘 주제로 아시잖아요. 네. 정상 안압도 이제 녹내장이 오니까 그러면 자기 눈의 신경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안압 조절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신다면은 네. 정말 녹내장이야말로 뭐 전혀 겁내실 게 아하, 없죠. 그렇군요. 관리만 잘하면은 시력에 뭐 전혀 해가 될 일이 없으니까요. 네.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? 이제 녹내장인 경우에 수술은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. 뭐 한 번의 수술로 내 병을 싹 고쳐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어떤 자기 몸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. 그런데 녹내장은 초기 단계에는 거의 한 7, 80%에서 안약으로 다 조절이 되고요. 어허. 그다음에 나머지 1, 20%는 거기에서 추가해서 레이저 치료 정도로 다 조절이 되는데 네. 정말 상위 한 4, 5% 정도에서 수술까지 가게 돼요. 그 얘기는 결국 안약이나 레이저로도 안 되는 녹내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해서라도 신경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녹내장을 완전히 정상으로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그 전에 안압이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안압을 미리 잘 조절하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죠.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다.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도 그래요.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죠. 그런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이제 생활 습관적인 방법에서 뭐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과도한 그 눈을 사용하는 그런 모니터를 보실 때는 중간중간에 한 시간에 뭐 한 번 정도라도 좀 눈을 쉬어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. 네.
그다음에 역시 이제 그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되겠죠. 특히 이제 금연의 중요성은 정말 그죠. 이제 네네.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혈류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녹내장으로 진단받게 되면은 저도 항상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금연부터 하시라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커피 같은 카페인도요. 사실은 혈류 흐름을 좀 방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, 그다음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조금 고지방식, 고콜레스테롤식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, 그리고 이제 그 몸이 그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산화 반응이 탁월한 여러 가지 그 식품들, 뭐 주로 이제 과일 야채식이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눈에 특화된 야채라고 하면 시금치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당뇨와 고혈압 관리 뭐 잘 하셔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, 특히나 뭐 타이트한 넥타이 이렇게 오래 목에 매고 있으면 이거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? 그건 일리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목을 이렇게 딱 조인다는 느낌이 들면은 벌써 머리에 피가 몰리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렇죠. 그 목에 피가 몰린다는 거는 그만큼 혈류를 방해한다는 뜻도 되고요. 네. 상대적으로 압을 이제 올리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. 비슷한 맥락으로 순간적으로 저희가 막 화날 정도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열받네 하잖아요. 그렇죠.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완하는 그런 노력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정상암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